안녕하세요. 푸드랠리 임태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교육용 간식 만들기, 수제 간식 만들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간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교육하실 때 활용하기 조금 간편한 간식으로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간식은 바로 닭가슴살인데요. 닭가슴살 간식은 만들기도 쉽고 칼로리도 낮으며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닭가슴살 간식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물: 냉동 닭가슴살, 냄비, 물, 도마, 칼, 페트병, 보관용기. 이 재료들 외에 건조기도 있으면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깔때기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냉동 닭가슴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수제 간식을 집에서 만들 때 냉장 닭가슴살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용 간식은 그냥 생걸 건조시키는 게 아니라 삶을 거거든요. 그래서 냉동 닭가슴살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물을 올리고 끓으면 닭가슴살을 넣습니다. 덩어리째로 삶기 때문에 너무 큰 건 잘 안 익을 수 있으므로 중간에 꺼내어 한번 잘라주면 좋습니다. 닭가슴살이 익는 시간은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꺼내서 살짝 반으로 잘라보세요. 속에까지 다 익었으면 익은 거죠. 다 익은 가슴살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려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가슴살 삶은 물을 버리지 마세요. 그 이유는 조금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삶은 닭가슴살을 바로 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썰면, 뜨거울 때 바로 썰면 부서지기 쉽거든요. 잘 썰리는 것 같아도 끝부분이 이렇게 가루가 나듯이 바스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내 온도에 따라 식는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식히시고요. 만약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식히고 싶다 그러면 삶은 닭가슴살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식히시면 조금 빨리 식죠. 그렇게 식힌 닭가슴살을 작은 크기로 자릅니다. 이때 칼을 좀 갈아두시면 잘 썰려요. 하지만 잘 썰린다고 해도 정말 작은 크기, 실제로 우리가 교육에 사용할 정도의 크기로 자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작은 크기로 잘라서 중형견, 대형견은 그대로 사용하고 소형견의 경우는 사용할 때 손톱으로 제가 이렇게 뜯어서 정말 작은 크기로 잘라서 사용을 해요. 다 썰었다면 이제 건조기에 넣어서 돌립니다. 온도는 45도 정도, 시간은 1시간이면 충분해요. 일반적인 건조에 비해 너무 낮은 온도, 너무 짧은 시간 돌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건조기에 돌리는 이유는 이 간식을 건조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겉에만 살짝 수분을 날려서 부스러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이보다 더 강한 온도로 길게 건조시키면 실제로 교육용 간식보다는 약간 육포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 중에 강아지들이 수월하게 빨리빨리 먹고 삼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만약에 건조기가 없다 그러면 이 과정을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냉동실에 넣었다가 나중에 꺼내면 비슷한 상태가 돼요. 이렇게 교육용 닭가슴살이 아주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간식은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그날 쓸 만큼만 꺼내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급여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교육을 하루에 하면 여러 가지를 같이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간식을 이렇게 계속 주면 사실 닭가슴살이 칼로리도 낮고 크게 강아지들에게 부담은 없는 간식이지만 그래도 양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통째로 주지 마시고 꼭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조금씩 쌀알 크기로 잘라서 급여를 꼭 하세요. 이렇게 작게 잘라 주어도 충분히 보상이 됩니다. 제가 방문교육 가서 실제로 강아지들에게 보상을 할 때 이미 작은 거를 다시 손톱으로 이렇게 뜯어서 정말 쌀알처럼 잘라서 주면은 깜짝깜짝 놀라세요. 아니 그렇게 작게 줘도 되나요? 그런데 그렇게 여쭤보시는 거는 지금까지 교육을 하실 때 너무 간식을 크게 많이 잘라주셨다는 이야기가 돼요. 물론 교육할 때 정말로 어려운 거를 잘했다, 해냈다 그럴 때는 간식을 많이 주실 수 있죠. 많이 주시더라도 큰 거를 하나 주시는 것보다 큰 거를 작게 잘라서 여러 개로 나눠 주시는 게 강아지들은 훨씬 성취감이 큽니다. 아까 제가 닭가슴살 삶은 물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닭가슴살 삶은 물은 말 그대로 닭 육수거든요. 이 육수가 어느 정도 식으면 양에 따라서 페트병 하나 혹은 둘로 나누어 담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일 경우에는 바로 냉장실에 넣으면 되고, 두 개일 경우는 하나는 냉장실, 하나는 냉동실에 나누어 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넣은 닭 육수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처럼 활용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밥 줄 때 강아지들 사료에 이 육수를 조금 섞어 부어주거나 아니면 산책 후에 수분 보충용으로 사용합니다. 육수를 이대로 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사실 물을 좀 섞어줘요. 왜냐면 이 육수를 사용한 이유가 강아지에게 육수 자체를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족한 수분 보충, 즉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강아지들이 밥으로 먹는 건사료는 수분 함량이 대부분 1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혹은 이제 뭐 자연식을 먹는 강아지들 그런 식단에 비해서 수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닭 삶은 물을 활용해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편입니다. 물론 저는 간식을 좀 많이 쓰는 일을 하니까 닭 육수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하죠. 교육할 때 이 간식을 얼마큼까지 주어도 되는가 또 사실 궁금할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닭가슴살은 다른 식재료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부담이 좀 없는 재료예요. 칼로리도 낮은 편이고 대부분 그 영양 성분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많다 싶을 정도로 주셔도 별 지장은 없어요. 또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주실 때 작게 잘라서 급여하시면 그다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아지에게 알레르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권해드리자면 강아지에게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되시더라도 소량씩 만들어서 먹여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견주님들이 우리 강아지한테 어떤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판단하신 게 아니라 사료를 돌려 먹이는 과정에서 닭고기 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먹였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료에는 육류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육류 외에도 이런저런 식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중에 어떤 게 우리 강아지의 알레르기를 유발했는지 그냥 판단하는 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 주변에서 혹은 제가 방문교육을 다니는 강아지들 중에서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런 간식을 먹였을 때 전혀 반응이 없었던 강아지들도 많아요. 또한 실제로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식재료를 너무 피하지만 마시고 소량씩은 먹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강아지가 자라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적응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닭고기 알레르기가 정말로 극도로 심해서 닭을 급여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닭고기 대신에 쇠고기, 살코기 등을 이용해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똑같이 만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방문교육 때 닭고기 알레르기가 심하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닭고기도 소량 챙겨가긴 하지만 쇠고기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쇠고기도 알레르기가 있다면 연어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 가죠. 다만 연어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교육 때 선호하는 간식은 아닙니다. 손에 기름이 엄청 묻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푸드랠리 임태현이었습니다.